안녕하십니까. 영재기술 저자 이호원입니다. 우선 이 책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책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구문독해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목표는 같습니다. 구문독해라고 이름이 붙은 책은 목표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영어 어순에 맞춰서 직독직해를 하자라는 건데, 이제 그 구조 덩어리를 보면서 그리고 익히면서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구문독해 책들 모두가요. 그런데 이 책이 다른 책과의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 다른 책들은 이제 너무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책이 아니고 구문독해를 잡으려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문법적으로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14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한 2, 3년 강의할 때부터 이 책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이해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만 집중을 시켜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일단 영어의 어순을 먼저 보는데, 그 어순을 어떻게 보느냐면, 뭐 동사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쓰는 동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중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해석으로 할 때는 어떤 조사들을 붙여가면서 직독직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2에서 나오는 덩어리 표현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뭐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관계대명사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말에 어떤 표현에 해당하고 어떻게 덩어리를 묶어서 써야 하는지,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요, 이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랜덤으로 문장을 연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해할 때 연습을 할 수 있게 그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자, 영어의 어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어순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거든요. 어순을 결정짓는 것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동사를 이제 뭐 불완전 동사, 완전 동사, 뭐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 불완전이라고 부를 때는 보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 그리고 완전이라고 부를 때는 보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그리고 타동사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 그리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형식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어도 안 쓰고 목적어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어도 안 쓰고 필요 없으니까 일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어와 목적어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간다. 그런데 어떤 동사가 꼭 한 형식으로만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순이라는 거요. 그래서 어떤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 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명시해놨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떤 학자가 주장했던 학설의 일부거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다라는 게. 그렇지만 이걸로 모든 문장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도 왜 내가 이 책에 1형식부터 5형식을 넣느냐. 자, 그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한 학습자로서 어떤 하나의 튼튼한 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넣은 거고요.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예외의 경우들은 그 패턴을 다시 익혀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한 덩어리를 크게 묶고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자, the man in the house, 그래서 그 집의 남자는 sings, 노래한다, 즐겁게. 그래서 주부와 술부를 덩어리로 나눠서 해석하는 연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 stayed calm.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사와 보어를 굳이 표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보어라는 것 자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stayed만 가지고는 의미가 안 돼요. 만약에 stayed만 가지고 의미가 되려면 얘는 유지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머물다라는 뜻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하려면 바로 보어를 같이 덩어리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해석은 보어는 항상 서술어, 동사와 함께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덩어리로 갑니다. 이렇게 그 아이는 침착함을 주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가졌다, 좋은 생각을.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기 때문에 끊어서 해석을 해줘도 무방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그들은 만들었다. 그 남자가 뭐 하도록? 그 공원에 가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들을 붙여주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한번 더 복잡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동사에서 시작된 문법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어 내지는 보어 그리고 어떤 부사나 부사구 덩어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 자, 이거를 묶어놔야 얘가 주어인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끝나니까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자, 콘서트를 그들가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만들 거다. 그 남자, 어떤 남자? 책임을 지고 있는 남자가 뭐 하도록?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그 다음 뭐죠? 자,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입니다. 이제 주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누구에게? 그들의 정부에게 뭐 하기를?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에게 뭐라고? 그녀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죠? 그들을 알게 해줄 뭐를?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 무르르듯이 되어야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해석조차 잘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분명히 직독직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끊어 읽는 것을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크게 볼수록 좋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한 번에 보이면 뭐 하라 끊어요? 그게 말했다. 뭐를? 그냥 사람이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줄. 이렇게 묶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내가 짧게 끊고 그냥 그 구조 덩어리만 보여주는데 나중에 여러분은 여기서 더 발달을 시켜서 덩어리를 크게 볼수록 이해가 빨라진다.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having little money 다음에 동사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도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가 바로 안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얘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진 것이 만들었다. 그들이 주저하도록 뭐 하는데? 지원하는데 아이를. 어떤 아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구문독해를 준비해야 하고 공부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방금까지 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형식은 뭐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이 주어 부분 혹은 뒤에 있는 어떤 전치사구 부분에 수식어구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는데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주어 자리에는 이걸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는이가. 그래서 뭐뭐 한다. 그래서 탐이 수영한다. 탐은 수영할 수 있다. 빠르게. 그는 운다. 그들은 달린다. 매우 빠르게. 그들은 살아왔다. 현재 완료. 여기서 7년 동안. 뭐 이거를 또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진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누는 게 다만 너무 생뚱맞게 나누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y have lived. 이게 분명히 한 덩어리인데 여기서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덩어리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자,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 진행형이죠. 자, 그 집은 lies가 여기서 놓여있다예요. 어디에 놓여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놓여있다. 이번엔 거짓말하다죠. 그녀는 거짓말한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 그는 사라졌다. 갑자기. 그것은 일어났다. 나에게. 우리는 머문다. 이 호텔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모든 동사들이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즉 그건 누가 결정한다? 동사 자체의 특성, 특질이 결정을 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일단 초반에는 나눠놨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라고. 그는 간다. 학교에. 그것은 지속될 수 있다. 영원히. 우리는 존재한다. 이 세상에. 그 게임은 끝났다. 7시에. 그녀는 잔다. 그녀의 침대에서.
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앉아있다 벤치에 앉아 있었다죠. 과거 동사.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도착할 것이다. 여기에 그 문제는 발생했다. 그것으로부터. 그녀는 서 있었다. 그 집 앞에. 그 다음 그들은 걸었다. 공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형식 해석 들어갈게요. 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은는이가 뭐뭐이다 혹은 뭐뭐한 상태 한다 혹은 상태이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보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어라는 개념이 어떤 상태나 지위를 나타내는 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데 이제 명사일 경우가 뭐뭐이다가 되겠고 형용사인 경우는 어떠한 상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보어라는 것은 서술어와 무조건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보세요. 그녀는 의사이다. 그 남자는 잘생겼다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잘생긴 상태이다예요. 잘생긴 상태. 자, 우리 말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을 하면 기쁘다라는 말이 형용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기쁘다가 형용사이면서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서술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술어는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와 동사가 서술어예요. 근데 영어는 서술어를 할 수 있는 애가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어는 영어에서 동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주어 서술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자, 주어는 일단 명사 대명사가 되겠고 서술어는 형용사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동사 주어 형용사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서술을 할 수 있는 게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바꾸려는 움직임도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표기했다면 요새는 주어 서술어 표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predicate라고 영어로 서술어가 있는데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라는 말은 원래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무슨 어라고 부르려면 문장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주어, 서술어, 뭐 보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사, 대명사, 뭐 형용사, 전치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특성이에요. 딱 혼자 있을 때 부르는 말인데 말이 안 되죠, 사실. 주어 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썼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다 서술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런 보어가 함께 있는 동사들은 동사만 가지고는 뜻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술어까지 같이 가져라. 형용사는 영어에서 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동사와 함께 짝을 이뤄서 서술어로 써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형식에서요. 아시겠죠? 갑니다. 우리는 유지했는데 어떤 상태를? 침묵하는 상태,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보이는데 어떤 상태로 보여요? 좋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보어를 나누지 마라. 어느 보어? 주격 보어. 그러니까 동사와 함께 덩어리를 이루는 보어는 절대로 나눠서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것은 흥미롭게 들린다. 흥미로운 상태로 들린다. 알겠죠? 다음. 자, 똑같이 갑니다.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커졌다. 그 다음, 우리는 유지했다요, 이것도.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침착한 상태를. 그 P자는 환상적인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예요.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still이 여기서 형용사예요.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자, 빠졌다. 잠이 든 상태로. 알겠죠? 그래서 잠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그냥 쓰는 건 좋은데 알고 쓰자라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왜 taste, smell 다음에 형용사를 쓰라고 하는지. 부사가 아니고.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해석할 때는 뭐 맛있게 보인다. 뭐뭐 하게라고 해버리니까 한국어에서는 마치 이게 부사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용사야, 보어야. 이걸 알고 있다면 문법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똑같이. 그것은 끔찍한 맛이 나. 그 다음에 그녀는 아주 아름다워.
그들은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유지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그는 더 나이 먹었다. 이렇게 덩어리로 갑니다. 다음, 자, 잎사귀들이 갈색 상태로 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을에. 그리고 그것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사실인 상태로. 그 다음, 그것은 틀린 듯 보인다요. 틀린 상태로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겁먹었다. 겁먹었다. 겁먹은 상태가 되었다요. 겁먹었다. 그 다음에 그는 화가 나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삼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식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한다, 뭐뭐를. 그리고 이제 대절이 올 때는 뭐뭐라고. 하나의 문장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1형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형태들을 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동사들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동사가 꼭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아까 보셨죠? stay 같은 경우에도 stay 하면 그냥 어디에 머문다라는 뜻이지만 stay하고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보죠. 그녀는 가지고 있다 차를, 그들은 사랑한다 그 가수를, 그녀는 좋아했다 그 수영장을, 그들은 닮았다 서로를, 우리는 의논했다 그것을. 그 다음, 그들은 원했다 유용한 도구들을, 그는 생각했다 뭐라고? 그가 그것을 읽어야만 했다고. 그녀는 궁금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들어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불러요. 의주동으로 명사처럼 써요. 그래서 목적어, 주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궁금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때는 뭐뭐인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을를로 갑니다. 을를로. 뭐뭐지.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뭐라고? 행복은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그녀가 칼이 필요했다고.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남자는 만들었다 이 빌딩을. 2번 그는 깨뜨렸다 그 창문을. 3번 그들은 사용하는 중이다 이 컴퓨터를. 4번 그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 많은 문제들을. 5번 그 기계는 가지고 있다 많은 기능들을. 다음 6번 그들은 알고 있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자, 네가 그것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것은 나타낸다. 뭐라고 나타내죠? 우리가 보아선 안 된다고. 자, 항상 동사도 덩어리로 가주세요. 보아선 안 된다고. 뭐를? TV를 먹는 동안에.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더 많은 정보가. 9번 그 선생님은 믿었다. 뭐라고 믿었죠? 그녀가 그것을 읽어야만 했다고. 자, 10번 우리는 배웠다. 뭐라고 배웠죠? 그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은 간단해요. 은는이가, 주어가, 자, 뭐뭐 한다, 뭐뭐를, 혹은 대절로 뭐뭐라고, 혹은 뭐 대절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뭐뭐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앞에서부터 덩어리를 보는 눈.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사형식은요,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어 2개가. 그래서 앞에가 누구에게, 그리고 뒤쪽이 을을, 뭐뭐라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펜을.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영어는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동사들이 그런 구조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해를 많이 하면서 이런 동사들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그들은 허용했다 그에게 1시간을. 그는 사주었다 그녀에게 가방을. 그 소녀는 가르친다 우리에게 영어를. 아시겠죠? 에게
뭐뭐를. 알았죠? 붙여서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결과는 보여준다. 우리에게. 뭐를 보여줘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뭐라고? 그가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물어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 아까 간접부분 얘기했어요. 삼형식에서. 얘도 마찬가지. 뭐뭐인지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물어봤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공원에 갈 수 있는지. 됐죠? 자, 그녀는 장담한다. 우리에게. 뭐라고 장담하죠? 그녀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했다. 다음, 그들은, 자, one is a warn. 그들은 경고한다. 우리에게. 뭐라고? 너무 많은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시겠죠? 그 리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다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다는 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그녀는 제안했다. 그에게 그 직업을. 그들은 보내준다. 우리에게 편지들을. 그 사무실은 발행했다. 너에게 티켓들을. 그들은, 자, 부과할 거다. 너에게 입장료를. 아시겠어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먼저 문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그 매니저는 공지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 가게가 문 닫을 거라고. 그 남자는 정보를 주었다. 나에게. 뭐라고? 그녀가 집에 있다고. 그녀는 확신시켜줍니다. 납득시킵니다. 그녀의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녀가 그것을 해낼 거라고. 그 연구원들은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고. 자, 그 저자는 일깨워 주었어요. 독자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 패턴만 익히면 돼요. 패턴만. 그런데 지금 3형식과 4형식에서 하나의 명사가 올 때도 있었고 어떤 문장 덩어리가 올 때도 있었죠.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뭘 배웠죠? 간접의문문을 잠깐 봤죠. 이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파트 2에서 간접의문문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 모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5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보세요. 자, 주어는 한다. 자, 누가 혹은 누구에게 을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뭐뭐로, 뭐뭐하게, 뭐뭐한 상태로 하는 것을 하도록 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동사에 따라서 뒤에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때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죠. 그녀는 들었다. 그 소년이 소리 지르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그 소녀가 춤추는 걸. 그는 보았다. 그 개가 많은 고양이들에 의해 쫓기는 것을. 이렇게요. 알겠죠? 그들은 만든다. 세상이 변하도록. 다음, 우리는 놔둬야 돼요. 자, 그들이 뭐 하도록? 꿈을 갖도록. 아이고,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let은 목적어 다음에 원형을 쓰죠. 그래서 have가 맞습니다. 자, 괜찮아요. 공부되니까요. 그 다음. 자, 그들은 돕는다. 너를 뭐 하도록? 그 목적지에 가도록. 그녀는 허락한다. 나에게 뭐 하도록?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자, 아까 allow가 4형식에서도 쓰였었죠?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모든 동사에 쓰이면 어떻게 다 외워요? 대신에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나오는 패턴들은 좀 익혀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는. 자, 그는 가능하게 해주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네가 뭐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됐나요? 한번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5형식 문장에서 목적보어로 능동동사의 내용이 올 때, 이게 능동동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I made him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능동과 수동을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능동을 쓰면은, 자, I made him show me his tools. 그래서, 자, 나는 만들었어. 그가 뭐 하도록? 나에게 그의 진실을 보여주도록. 이럴 때는 원형을 쓰고, 자, 만약에 그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도록, 당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자, 나는 만들었어. 그가 어떻게 되도록 만드냐면은, 자, seen by many people.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다 PP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야 무조건 원형이 와 라고 배우는데 그거는 한쪽만 얘기한 거예요. 능동 동사가 올 때 능동의 내용, 얘가 무언가를 하는 거. 근데 얘가 내가 뭘 당하게 만들 때는 다 PP란 얘기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아시겠죠? 예전에도 누가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써놨더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다. 수동이 올 때는 PP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사역동사, 즉 시키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애들이 뭐 하도록.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씁니다. let, make, have. 자,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일반적인 동사들에도 쓰여요. 여기 지금 help를 처음에 넣어놨죠. 그래서 얘는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He let his son try one more time. She had me dance. 해서 원형이 온다. 언제? 능동동사의 의미가 올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알고 느끼는 동사거든요. 근데 걔들이 오형식으로 쓸 때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나 ing 둘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물론 수동의 의미면 PP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놓으면 편하냐면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만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투부정사다. 목적 보호 자리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다, 격려하다, 만들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여기도 요청하다, 이것도 말하다, 뭐 명령하다, 충고하다, 허락하다, 이끌다, 유발하다, 촉구하다, 강요하다, 경고하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동사들 전부 투부정사. 자, 얘는 좀 의미가 조금 달라. 근데 능동동사가 올 때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면 되고 수동 때도 to be pp로 가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pp 형태로도 가지만. 아시겠어요? 이 부분도 투부정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건 이제 예외의 경우를 명시하는 건데요. 자, have가 우리가 앞에서 원형만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ing를 쓸 때도 있어요. ing를. 근데 그때의 의미는 뭐라고요? 허락하다 정도의 의미가 돼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끔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게 안 가르쳤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어디 BBC 사이트에 가니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get의 경우에도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하다인데 그 일을 처음으로 시키는 거일 때 ing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어떤 언론지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렇게 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수많은 해석들을 한번 뭐랄까요? 이 문맥에 맞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너는 만든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 다음 그는 자, 요거는 let에 s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과거란 얘기예요. 과거 형태. 그래서 그는 놔두었다 그녀가 하늘을 보도록. 그들은 보았다 그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그녀는 들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 나는 본다 사람들을.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남자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번에는 뭐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정도의 의미로 분사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자, 6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문법적인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해석하는 그 조사를 붙여가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시는 거고, 이 동사들은 이런 패턴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영작해보는 것만 하는 게 없겠죠? 자,
가보도록 합니다. 그녀는 허락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그는 촉구했다.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하도록. 그들은 강요했다. 그녀에게 포기하도록. 그 소녀는 원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새 차를 사도록. 그 남자는 말했다. 그녀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혹은 가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패턴을 알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조사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뭐 에게, 을를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언어죠. 사실은 순서를 바꿔도 그에게 말했어 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영어는 요 순서를 좀 지켜주시고 그 말에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의 조사 같은 것들을 좀 붙여가면서 앞에서부터 부드럽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바로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던 그 틀은요. 뒤에서 모든 문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동명사, 분사를 배울 때도 이 동사의 덩어리의 틀들이 그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잘 모르더라도 뒤로 넘어와서 또 배우시면 되고요. 이제 파트 2부터는요. 우리가 그러면은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수식 구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